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 공부합시다. 오늘은 49번째죠. 49번째 택화혁. 지난번에 우리가 수풍 전기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샘물에서 계속 새로운 물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멈추면 물이 썩죠. 그러면 이제 또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도, 불가, 불혁, 고, 수지, 이혁이라 정도는 불가 역적이니 고로 혁으로 받았다. 네, 그 순서가 그러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의 이 택기는 기쁨이죠. 밑에 이 화는 밝은 문명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물이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고쳐지는 것이 혁이다. 이것을 이제 문학계에서는 뭐라고 짚어냈나 봅시다. 혁 이일 내부 운영 이정 회망이라 그랬어요. 이 혁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날짜에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혁이다. 그렇죠. 이 계획을 하려면은 미리 이 백성들한테 알려놓고 그때 가서 몇 시 몇 분에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그게 계획이죠. 그것이 국민이 믿는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게 이 혁이다. 그러면서 원형 이정, 그러니까 원형 이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천지지도 아니에요. 천지지도로서 이 계획을 하는 것이 정당하죠. 이번에 우리나라의 윤관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만나놨더니 군인을 이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죠.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리 기일을 정해놓고 그 계획을 해야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무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 맞는 왕조 시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믿게 나라를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천지 지도로 운영 이정으로서 해야 후회가 없다. 이렇게 문학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서 공자의 말씀을 이제 또 공부해 봅시다. 공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나 봅시다. 혁 수화 상식이라. 여기서 혁이라는 것은 물과 불이다. 서로 쉬는 거다. 여기 보면 이 계상을 보면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 이의 택이 수죠. 물. 그리고 밑에 화, 이화잖아요. 그래서 화죠. 그 문명이죠. 상식 서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녀 동거라. 두 여자가 한데 산다. 그 기지불상득 왈혁이다. 두 여자가 동거하는데 그 뜻이 불상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왈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 이녀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택계가 우주육가적으로 보면 막내죠. 그리고 이화가 둘째 딸 아니에요. 이녀. 그래서 둘을 이녀로 보죠. 그 둘이 동거하는데 이제 뜻이 안 맞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지금 뭐 전화나 있고 그러니까 뭐 연락도 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멀리 가보면 서로 뜻이 안 맞죠. 이제 왜 각자 다른 시집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맞는 전통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뜻이 안 맞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지불상득 서로 서로가 맞지 않 뜻 얻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맞지 않다. 그것이 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일, 이일 내부 혁 이신이라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이건 그래서 기를 정해놓고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 혁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을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 혁이다. 기를 맞춰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하는 것이 혁이다. 그러면서 문명이 대형 이정이라 그랬어요. 여기 문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밝음이죠. 밝은 문체를 이화, 이게 문명이고, 그리고 이 기쁠 열자를 썼죠. 그래서 말씀설이. 그래서 기쁘다는 이의 택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명이 기쁘다. 대형, 이 큰 대자를 주역에서는 성인지도를 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도, 원형이정, 형자는 원형이정으로 함으로써 바르다 발장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혁이당 그게 정당하게 해하는 것이 혁명이다 이거죠. 이렇게 길을 정해놓고 백성들에게 알려놓고 언제 한다.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 혁이다. 그래야만이 그 기해 내망 그 후회가 없다 이렇게 했네요. 한마디로 그 개혁이 이제 정당해야 정당한 것이 혁이다. 그래야만이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부연 설명했죠. 천지의 혁이라 사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혁명하는 것도 이 시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탕무, 성탕무 혁명 그랬어요. 이 탕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역사를 봐야죠. 그 이제 탕은 은나라의 그 이제 은나라 하나라의 그 걸왕 있죠. 마지막 그 폭군 걸왕을 그 쫓아오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 탕 임금 아니에요. 그래서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탕이죠. 그리고 이 구슬의 무는 무왕을 이야기하죠. 주나라. 이 상나라의 폭군 이제 주왕 실사변에 점천자 쓴 그 폭군을 무너뜨리고 이제 주나라를 세웠죠. 그것을 혁명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수능천이 응호인혁 지시대이제라 그러네요. 그게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한테 응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것도 시성에 맞게 그래서 대이제 이렇게 한 것이 크도다 이러면서 공자께서 결론을 냈네요. 초구 공용 황우지혁 이게 묵굴공이죠. 그 다음에 쓸용 누루황 소우 갈지 가죽혁 황소 가죽으로 묶었다. 여기서 이제 황후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자가 다른데 여기서 황소로 볼 것인가 또한 암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이제 소가 동양에서는 소가 누런 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런 소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것인가. 물질적으로 이제 그 소의 가죽을 보면 암소하고 황소하고 그 황소 가죽이 질기다 그래요. 그 왜냐? 암소는 임신을 해서 새끼를 놓고 이러니까 근육이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드럽다 그래요. 그리고 황소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황소 가죽이 질기다. 그래서 황소로도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이 규역의 원뜻으로 생각해 보면 소의 가죽이다 이렇게 번역함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의 가죽으로 단단히 묶었다. 이게 초구가 우리가 중지 건기에서 배웠듯이 이 초구는 잠룡 물룡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성 쌓을 나이지 앞으로 나아갈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로 우리가 그 큰 의미로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의 가죽으로 단단히 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유기는 길내혁 지정길무구. 근데 이미 이자를 이게 기일로 해석자가 많아요. 길내혁지 정길 무구. 그래서 이제 길이여야 개혁할 수 있다. 또 정복하러 가면 길하다. 어떤 이는 또 이미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치고 나가서 혁명을 하면 길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공자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상활 해가지고 소상사에서 기일혁지 행유가야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일에 번역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일로 번역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천간이 10개잖아요. 그래서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이 기를 이제 우리가 그 음과 양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체적인 시기에 만약 후반을 가면서 기를 이 몽기자로 보는 거예요. 무기 다음에 무기 중간인데 다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자가 이 몽기자를 써서 기를 봐서 기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 보면 그때 당시가 주나라가 이제 상나라하고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합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정벌이라는 것은 이 완전 계획보다는 주변국들 그 제후국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주나라를 아니 상나라를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제국을 물러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왕이 그 제국을 물리친 그 제국들을 주나라 그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상나라를 마지막 그 폭군 주황 때에 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기일 내 혁지 정질 무구로 해서 기일이 있어야 계획할 수 있다. 정복하러 나가면 무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3 정흉 정여혁언 삼치 유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치고 나가면 흉하다. 고들정이니까 고두게 해도 이태롭다. 형언의 말을 3번 치해야 유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혁명의 말이 3번 나와야 믿음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흉 정여 치고 나가면 흉하고 또한 똑바로 그대로 해도 이태롭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그 역사상으로 보면 그 무왕이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상나를 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피고 왔는데 그 신하가 한 번 갔더니 이미 어지럽혀졌다. 그러니까 무왕이 또 한참 있다가 그러면 또 한 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보고 가는 것이 사특한 자가 선락한 자를 이기고 정상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기인을 보내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 상단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제 난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현자는 도망가고 이제 사특한 애들이 아주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왕이 그때 그 선배 그 태공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언을 얻고 갑자일에 쳤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여시춘추의 그 기인편에 이 말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정흉 정여 혁언 삼치 유보 구사 해망 유부 계명길 해석을 해보면 후회가 없다 믿음이 있다 계명하니 길하다. 먼저 이 계명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설정해 가지고 명령을 한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다시 이제 고친다는 얘기는 했던 말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로 여기서는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일하다. 이 말은 이때가 이제 그 명진에서 무왕이 그 해군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 보면 되죠. 그때 상나를 쳐가지고 자기가 천자 나라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직은 상나라가 힘이 있고 해서 신하들을 설득해가지고 다시 해군하는 그 상황이다. 구사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명진에서 무왕이 해군하는 그때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구호는 대인, 호변, 미점, 유브라. 대인은 우리가 성인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성인을 만나니 호랑이가 변했다. 점을 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역사상으로 비교해보면
주나라가 그 무왕이 이제 목야 전투에서 이제 상나라를 멸시키고 무왕이 천자 자리에 오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성인 지도로 해서 이제 미리 계획을 짜고 해서 상나라를 쳤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다. 그것도 그 성인 지도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새롭게 천자 자리에 오른 상황을 호랑이 이제 그 털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선명하게 이제 이것도 털갈이를 하니까 선명할 때를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했다. 호랑이 털에다가. 그래서 구호 자리는 대인호변 미점유부. 무왕이 상을 멸하고 새롭게 천자 자리에 오른 것을 이야기한다. 상류 군자 표변 소인 혁면 정흉 거정기라 했어요. 이것은 기본 해석을 해보면 군자는 표범처럼 털갈이 할 때 무늬가 변하면서 선명해진다. 소인은 얼굴빛만 바꾼다. 치고 나가면 흉하다. 바르게 거해야 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물로 보면 아마 그때 호랑이보다 이 표범이 더 그 얘보다는 그 색깔로 봤을 때 그 털을 봤을 때 덜 선명하잖아. 이제 이 표범이 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표범은 호랑이는 줄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전쟁을 너무 해가지고 그 상나라도 마지막 말기에 그 소왕, 그 려왕 그런 시기에 소왕이 그 옆에 초나라 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쇠약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인들이 이제 득세를 하겠죠. 소인이라기보다는 그 군자들이 응?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해서 이제 내실을 다뤄야지 자꾸 전쟁만 하다 보니 나가는 건 흉하다. 머무르면서 이제 그 상나라 아니 주나라의 내실을 기해야 길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상륙이 그렇잖아요.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올라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그 머물러야 하는데 계속 나가면 낭떠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상륙의 그 의미를 그래서 항용유해라고 그랬잖아요. 상륙을. 그래서 군자 표변 소인 혁면 정흉 그 정길. 한마디로 이제 혁명의 주체는 이제 전쟁을 멈추고 문명으로 민중을 새로운 질서에 정하도록 권력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한다로 상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지고 택화 혁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